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이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법부의 독립이 옛날에는 이제 그 권력자들, 독재자들 있잖아요. 뭐 대통령 이런 이제 독재자들이 주로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침해하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개딸이라든지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대깨모이나 이런 이제 그 극성, 극렬 이런 이제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팬덤이라기보다도 훌리건에 가까운 중국으로 치면 그 홍위병들 있잖아요. 모택동 때. 이런 데 그 자들에 의해서 사법 독립이 무너지는 이게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저번에 그 유창훈 판사 있잖아요. 이재명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도 저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안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유창훈이는 아마 이제 그 뭐가 겁났나? 결국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개딸들이 살해 협박 또는 이제 심지어 가족들까지 살해 협박 이런 게 무섭죠. 실제 옛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때 경호원들 막 따라붙고 총 가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용기가 있는 진짜게 판사는 그런 겁박에도 원칙대로 하는데 유창훈처럼 약간 이게 용기도 없고 겁은 좀 많은데 좀 이게 약간 또 정치적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압박에 상당히 굴복을 잘합니다. 지금도 이게 몸 건강까지 해치다잖아요. 재판 못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유창훈도 저는 그래서 그 개딸의 협박에 굴복해서 이재명 영장을 기각시킨 자기 소신과 양심,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압박이 심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지금 이게 이번 주 들어 계속 지금 심각한 일들이 사법부가 독립이 훼손되는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그 협박과 계속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이성을 상실한 광기, 미친 개처럼 이게 개딸들이 뭐 50명에서 100명 모여가지고 계속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해라 이런 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을 이제 9년 6개월 때렸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재판을 맡고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니까 계속 이 판사를 압박, 탄핵해야지 이재명 재판이 중단된다. 이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죠. 뭐 헌법 84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시간을 끌어대니 판사를 탄핵하라는 게 이화영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탄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개딸들의 요구를 받은 민주당에서도 이게 꼬리만 잡히면 신진우를 탄핵하려 합니다. 이화영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저는 민주당도 개딸들 이렇게 먼저 앞세워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면 이게 여론 봐서 어떻게든 하나만 걸려봐라 신진우 재판 진행에 이러면 이게 바로 탄핵하려고 지금 이게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이 개딸들이 뭐라냐면 이게 타락한 정치판사 아웃, 사법농단 신진우 정치판사 이러면서 이게 그 신진우 탄핵이라 이라고요. 더 심한 거는 이런 판사들은 옛날에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 이러면서 이게 탄핵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옛날 제가 역사는 좀 아는데 옛날에도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이게 가죽을 벗기가 그 가죽의 의자를 만들어서 그 의자에 새로운 판사가 앉아서 재판에 이걸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느 나라에 이런 관습이 있는지 아니 개딸들이 이런 주장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 뭐 진짜 어디 옛날 아프리카 미개 나라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사람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그 의자에 새로운 판사가 앉아서 재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그 난동을 부리는데 야, 개딸 물론 이 개딸을 뒤에 조종하는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당을 뒤에 조종하는 이재명 너 이게 신진우 판사 탄핵 사유가 있냐? 탄핵 사유가 있어? 탄핵이란 게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고.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는 게 헌법 위반이냐? 이화영이 돈 안 받았냐? 북한에 이재명이 대가로 300만 불, 500만 불 스마트폰 준 게 팩트 아니냐? 근데 뭘 가지고 탄핵하느냐고. 그리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해라고 돼 있잖아, 법에. 우리나라 3심제인데 항소해라고. 근데 왜 신주를 탄핵하냐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처벌해야 된다 봐요.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우리 일반 가게에서 막 50명 몰려가 가게 장사 못하게 막 난동 부리고 깽가리 치고 하면 이게 업무방해잖아요. 일반 국민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고 이건 판사가 판결하고 이런 공무잖아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관공서 앞에 몰래가 떼거리로 막 항의하고 집회하고 불법하면 그게 공무집행방해인데 단체 또는 다중이 모여가 했잖아요. 그럼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걸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협박이잖아요. 협박 아닙니까? 협박.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 아닙니까? 이것도 협박죄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지죠. 허위사실로 판사가 판결로 했는데 이걸 거짓 선동 거짓말했으니까 신진우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사에 대한 협박 그 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범죄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 개딸들 멍덩이로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딸들 그냥 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사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판사가 마음 놓고 판결하겠냐고. 그래서 유창훈이가 못한 거 아닙니까? 유창훈이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또 있죠. 바로 이제 금요일날 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 재판으로 들어가잖아요. 금요일날 격주로 선거법하고. 그런데 그 개딸들하고 막 유튜브 좌파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파도 있잖아요. 그냥 어디 완전히 난장판 내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몸싸움하고 욕설하고. 이것도 심각한 저는 문제라 봐요. 이 좌파들이 폭력을 먼저 휘두른단 말이에요. 이재명 우파는 이재명 구속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개딸들과 좌파는 폭력으로 몸싸움하고 막 밀치고 폭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몇 분이 가서 이재명 구속 이렇게 평화롭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개딸과 이 좌파들이 완전히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어제 민원인들이 겁이 나고 갈 수가 없는 법원의 업무가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이것도 저는 엄벌에 쳐야 된다. 이재명이 이제 앞으로요. 지금 이 정도인데 재판 매일 가는데 일주일에 3번, 4번 이 정도인데 만약에 법원에 어디 겁이 나가 이재명 뭐 징역 20년 법정 구속 이거 때리겠습니까? 겁이 나서 어느 판사가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재명 구속 법정 구속합니다. 징역 20년 이 판사가 1심 판사가 때릴 수 있겠느냐고. 뭐 신진우 부장 정도면 때리겠지. 그분은 금도 선수니까 뭐 정당하게 잘할 거야. 신진우 부장 정도면 이화이처럼 때리겠는데 이 유창훈 같은 사람, 김동현 같은 사람, 한성진 같은 사람, 김동현이가 33부 위정교사하고 대장도 맡고 있는 게 김동현이고 그 다음에 34부 선거법 맡고 있는 게 한성진인데 한성진 우리법연구회 어디 이 자들은 안 그래도 이게 정치판사인데 어디 겁이 나가 이게 이재명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때리고 선거법 그 다음에 위정교사 징역형 이상 때리고 집행유예 그 다음에 대장동 징역 20, 30년 어디 겁이 나 때리겠냐고.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판사들이 소신껏 자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거 사법 독립을 수호하라고 대법원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은 검찰총장이 지키는 거예요. 법원의 독립은 대법원장이 지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어제 방송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 판사들도 좀 신속하게 하고 이게 소신껏 조금 이게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법원의 움직임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 신진우 판사에 대한 탄핵 협박,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속되게 당해보면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면 가족을 벗긴다잖아요. 가족. 이거 이게 그냥 좀 하다가 말겠지 실제 폭력 행사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게 우리 여러 테러나 폭력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많이 났잖아요. 판사에 대한 이게 징조입니다. 유리창이 자꾸 이게 미리 징조가 나오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초기에 확실하게 진압하고 막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는 단호하게 법원 앞에 그 개떨시 그게 법에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은 100m 이런 식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그 개딸들의 그 폭력, 이재명 재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나서서 이런 법원의 폭력들, 불법들 이걸 무관용의 원칙으로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엄정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법 독립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돼야 법치주의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